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 내용입니다. 문제 미리 안 푸신 분들은 풀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149페이지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죠. 요거는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1번 보시면요.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도 예제 문제, 쉬운 예제 문제에서 있었던 거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은 일단 그냥 원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좌표 평면을 일일이 다 그려줄 필요는 없겠죠. 적당히 이렇게 지름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a-2,4 그리고 b점 4,2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AB니까 이 선분 AB 이게 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 구하는 거는 AB점 좌표들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이 X좌표가 될 거고 4와 2의 평균이 Y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죠? 반지름은 중심에서 이제 A점이나 B점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하시든지 요 길이를 구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은요. 일단 루트 씌워주시고 X좌표 차이가 3이죠. 그거 제곱해서 더하기 Y좌표 차이는 1이죠. 그거 제곱해서 더하면은 자 루트 10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반지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니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쓰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0,0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원점 좌표를 위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x, y에 둘 다 0 대입하면은 c는 0이라는 값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얘만 달랑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 p점도 대입하시면 돼요. 0,4 대입하시면은 x에 0 들어가고 y에 4 들어가니까 16 더하기 4b 더하기 c인데 c가 0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얻는 거는 b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q 3,3을 대입해 볼 거고요. x에 3, y에 3 대입하시면은 이 부분 9 더하기 9니까 18이 되겠죠. 더하기 3a 더하기 3b인데 b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는 12라고 바로 써주시면 될 거고 c는 0이죠. 그럼 3a 더하기 6이 0이니까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려는 a, b, c 값 전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는 원의 방정식은 위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 요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얘를 굳이 뭐 완전제곱 이용해서 바꿔주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 3가지 이렇게 해봤고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찾는 건데 이런 식으로 원이 전개된 형태로 있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없다고 했었죠. 따라서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x제곱이랑 8x 보시면요. 이거 x제곱 더하기 8x니까 여기에다가 x 개수가 8이죠. 그거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뭘 더해주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랑 새롭게 쓴 식이랑 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y제곱 마이너스 6y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부분도 완전 제곱으로 바꿔줄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쓴 부분 역시나 계산해보면 그냥 y제곱 마이너스 6y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을 적당히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럼 x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9 더하면은 마이너스 25죠. 그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해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이게 좀 더 친숙하시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 a, b라고 했는데 그게 뭐다? 마이너스 4,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 지금 다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4고 b는 3이고 r은 5니까요. 자, 그러면은 끝났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땐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주어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 정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두 가지로 이거 풀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는요, 그냥 주어진 식을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더하기 이제 y제곱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k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전개하셨을 때 5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요거 판별식 쓰시면요 4k제곱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40 마이너스 5k제곱 아니죠, 40 마이너스 그냥 k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40 마이너스 k제곱이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범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는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첫 번째 경우 서로 다른 두 점. 자, 그 경우에는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4분의 d는 40-k 제곱이 되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니까 k제곱은 4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크고 2루트 10보다는 작은 범위여야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나요. 간단하죠. 두 번째 우리가 찾는 범위는 접할 때니까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4분의 d가 40-k 제곱이고 요게 0이므로 우리가 찾는 k 값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판별식 4분의 d가 40-k 제곱이니까 요게 0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면요, 요거 k제곱이 40보다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루트 1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죠? 네.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그냥 판별식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걸 하고 들어갑시다. 자, 원의 중심 0,0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루트 2인 원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은 2x-y 더하기 k는 0입니다. 그랬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d 값은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용해 가지고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주시면은 그냥 끝나게 돼요. 그래서 d는 이렇게 나오고 반지름은 2루트 2다. 이거를 미리 써놓고서 시작을 해주면은 한결 편하게 되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d값이 r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d가 r보다 작으므로 루트 5분의 절대값 k는 2루트 2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범위는요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작아야 되므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크고 2루트 1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이 납니다. 당연히 왼쪽에서 판별식 가지고 했던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접할 때는 d랑 r 값이 같으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k는 2루트 10이 되므로 절대 k의 범위도 k 값도 바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d가 r보다 클 때, 이때 이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d가 r보다 커지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커야 되고요. 2루트 2보다 커야 되고요. 따라서 k의 범위 구하실 때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거나 또는 2루트 10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끝났죠? 네. 어떤 식으로 푸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또는 2번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번은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요거 공식이라고 했어요.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때는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을 x 곱하기 x 그리고 y제곱을 y 곱하기 y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y 하나씩만 대입을 해요. 요 앞에 있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하나에만 대입하는 거예요. y에다가는 3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 y에다가 주어진 점의 좌표를 하나씩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0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이게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이거 뭐 정리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아까보다는 올라갈 텐데요. 자, 5번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이 상태로는 반지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제곱으로 형태를 변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y제곱 플러스 4y니까 이것도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9랑 4 추가로 더해주면은 13이 될 거고 2k도 오른쪽으로 넘겨줍시다. 자, 그러면 뭐 중심이 3,-2인 원이 됐는데 중심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반지름이 궁금한 거고, 여기서의 반지름은 뭐예요? 13-2k가 아니라 루트 13-2k가 되죠. 얘가 이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다. 그럼 루트 13-2k가 2 이상이니까 13-2k는 어떻게 돼요? 얘는 4 이상이어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2k는 어떻게 된다? 9 이하가 될 거고요. 2k가 9 이하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는 1 되죠? 2 되죠? 3 되죠? 4 되죠? 5는 안 되죠? 따라서 이렇게 4개만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반지름만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P 대 BP를 AP 대 BP 길이가 2대 1, 요걸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해요. 이 점 P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도형이 있을 텐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점 P가 어떤 점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 P를요 x, y라고 하자.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편이 좋고요. 그랬을 때 이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도형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AP 대 BP가 2대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P는 A와 B를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 아니면 외분하는 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ABP가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면 내분점, 외분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AP 대 BP가 2대 1이 되는 점은 내분점, 외분점 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식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그거 쓰시면요 EBP는 AP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린 이걸 알아요. 뭘 아냐? BP 길이랑 AP 길이를 구했을 때 요 식에서 루트 양변에 루트 나올 거라는 걸 알죠? 그럼 어차피 그거 제곱을 해서 없애줘야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그냥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4BP 제곱은 AP 제곱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한다면요. 자, 먼저 BP의 제곱은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랑 같냐면 AP 제곱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그냥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변 전개할게요.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2x 플러스 16x 더하기 이거 64 더하기 16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왼쪽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x 넘어오면 36x 마이너스 2y 넘어오면은 18y, 그리고 좌변에 지금 상수항이 80이죠. 5 빼주면요 75가 됩니다. 그럼 요거 다행히도 개수들이 다 3의 배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6y 더하기 25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요거 도형의 방정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쵸? 요게 답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찾았죠. 그리고 우리는 요게 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문제에서 뭐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있겠죠. 그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원이니까 원의 둘레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점 P가 그리는 도형,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하면 원의 넓이 구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구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요, 뭐 x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25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9 더하기 36 더해주시면은 요거 20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2루트 5짜리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여튼 6번에서 찾는 도형은 원이 될 거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는 원이 y축에 접한다. 그리고 점 3,-2를 지난다.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 먼저 잡고 갈게요. 이 원의 중심은요, x좌표를 a라고 한다면은 y좌표를 b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a-2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이 y축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이런 식으로 원 그렸을 때 여기 지금 중심의 좌표가 a,a-2잖아요. 그럼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 중심 a,a-2죠. 그러면은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 거리가 얼마가 되냐? 절대값 a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a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반대쪽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중심에서 y축까지 거리가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붙여가지고 이때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a,a-2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을 거고요. 반지름은 절대값 a의 제곱인데 그럼 사실 그냥 a제곱으로 쓰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고, 요 방정식이 이 원이 3,-2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 점을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에 3 대입하면은 이거 순서 바꿔 쓸게요. a-3의 제곱 될 거고, 쏘리, 제가 여기 위에 거 x라고 썼네요. 이거 y라고 쓰셔야 되겠죠? 위에 있는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a제곱 아닌가? 그쵸? 괄호를 쓸 필요도 없었네요. 여기는 a제곱, 오른쪽에는 그냥 역시나 a제곱이죠. 그럼 a제곱 사라지니까 a-3의 제곱은 0이 되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3뿐입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가 찾으려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a였잖아요. 여기에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반지름의 길이 3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에 접하는 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건 필기노트에 따로 적어드렸어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까지 해드렸죠.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8번 갈게요.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반지름이 최대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 찾아야 되니까 완전제곱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완전제곱으로 다 바꿔주도록 하죠. 그럼 먼저 x제곱 더하기 2ax 있으니까 x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4ay니까 y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자, 나머지 a 8a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요 오른쪽으로 넘겨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완전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a제곱이랑 4a 제곱 즉 5a 제곱만큼을 더해줬죠. 그거를 추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식이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 최대가 되면 돼요. 자, 요 값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게 r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r제곱이 최대여야 원의 넓이 파이 r제곱도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줄 거는 이 a에 대한 2차식 요거를요 제가 2차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a에 대한 2차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요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했던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9가 되고 그럼 요것도 이제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다가 뭔가가 더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묶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거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제가 뒤에 요렇게 안 썼겠죠. 이 문제 무슨 문제냐면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원의 중심의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반지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반지름이 언제 최대가 되냐 이게 궁금한 거고 그거 언제 된다? a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죠. 그쵸? 요 2차 함수 a에 대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그쵸? 그럼 우리는 원하는 값을 이미 구한 겁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중심의 좌표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2a였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1,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어떤 값이 필요한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구하시면은 불필요한 계산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번 넘어갈게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2,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요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원의 중심이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안 예쁘네요. 여튼 이렇게 x축이랑 y축에 접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물론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그림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두 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의 좌표가 제 3, 4분면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이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r 그리고 중심의 y좌표도 마이너스 r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r의 제곱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은 r-2의 제곱 더하기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r-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r제곱 왼쪽으로 넘겨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그냥 r제곱 하나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6R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는 0. 그래서 R 값은 1이랑 5 두 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R은 1일 때 그리고 R은 5일 때 이때 원의 방정식을 전부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먼저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R이 1일 때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왼쪽에 있는 식에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두 번째는요 R이 5일 때니까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은 25다. 그래서 요렇게 총 두 개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 10번부터 바로 봅시다. 원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이거 나오자마자 방정식 이미 쓰고 있어야죠. 접선의 방정식을. 그러면은 x 두 개, y 두 개니까 x 하나에 1 넣고 y 하나에 2 넣어주시면은 요게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요 주어진 원에 접한대요. 그쵸?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오는 원의 접선이기도 하네요. 그랬을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접근을 합시다. 뒤에 나와 있는 원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4y 더하기 a는 0이죠. 그럼 이거 위에 있는 직선이랑 연립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계산이 복잡하다. 판별식 쓸 수는 있지만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원은 이제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다가 13-a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2고요.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얘가 루트 13-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 주어진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죠.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거고요.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물론 이 직선이랑 이 중심 사이 거리 구하는 거예요. 루트 5분의 절대값 해주시면 되는데 저거 직선 저렇게 되어 있으면 보기 힘드니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으로 바꿔주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2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이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거기 절대값 씌우면 그냥 4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길이는 루트 5분의 4가 될 거고 이게 반지름 루트 13 마이너스 a랑 같아지게 돼요. 그래야지 접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그냥 제곱을 해버리죠. 제곱하면 5분의 16은 13 마이너스 a가 돼요. 따라서 a는 13 마이너스 5분의 16인데 13이 5분의 65죠. 그럼 요거는 5분의 얼마예요? 49가 되겠죠? 아이고 65 빼기 16이 49니까 a 값은 5분의 4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는 게 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11번. 11번은 4,3에서 주어진 원의 근 두 접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원 밖에 있는 점이죠. 4,3 원에 대입했을 때 성립 안 하잖아요. 자, 원 밖의 점입니다. 그랬을 때 원 밖에서 그은 접선 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거 이제 좀 더 편한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3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자, 요 기울기 m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요.
자, 요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m이니까 m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지나니까 x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놓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주어진 원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뭐 판별식 쓰셔도 괜찮기는 한데요. 전 요거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전개해서 mx-y 더하기 3-4m은 0으로 바꿔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게요.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중심이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는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이제 x에다가 4 넣으면은 4m이 아니죠. 4 넣는 게 아니라 원점 대입해야죠. 0,0 대입하면은 분자 남는 거는 절대값 4m-3만 남고요. 요게 반지름 3과 같아야 돼요. 그럼 절대값 4m-3은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거 양변에 제곱해 주시면은 그냥 m값이 나오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곱 달아주시면요. 여기 1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9m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럼 9 없어지고 7m제곱 마이너스 24m은 0이니까 자,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m값 바로 나와요. 이거 m으로 묶어주시면은 m의 7m-24는 0이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는 m값은요 7분의 24가 됩니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죠. 근데 이게 P분의 Q래요. 따라서 P 더하기 Q는 7 더하기 24 해주면 31이 되겠죠. 물론 이런 거 하실 때는 뭐 신경 써야 되냐면은 PQ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P분의 Q꼴, 그러니까 7분의 24라고 했을 때 7이랑 24가 서로소인지, 그러니까 약수가 1밖에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약분을 해가지고 서로소인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 값은 3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주어진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 때 A, B 길이가 6이래요.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K값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원 이 상태로 나와 있으면 보기 힘드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 그럼 4 더하기 1은 5니까 이거 우변은요 5-k가 되겠죠. 요 정도는 이제 빨리 계산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원이 있잖아요. 원. 자, 원을 만들어 줍시다. 원에서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래요. 자, 그럼 y축 그려줘 볼까요? 만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y축,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랬을 때 AB 길이가 6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현의 길이가 6이네요. 자, 문제에서 현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많이 쓰신다? 그쵸.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자,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요.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이죠? 그럼 수직이고 절반 나눠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이런 그림 나오면은 반지름 이렇게 이어줘가지고 직각 삼각형 만들어 주시면은 편해져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길이 절반이니까 3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k죠. 그랬을 때 이제 요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길이는 중심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쵸? 근데 요 직선 AB가 결국에 Y축이기 때문에 자, 요거 중심의 좌표가 지금 2,-1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렇게 그리긴 했네요. Y축이 사실 중심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쵸? 요 길이 Y축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그냥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끝나요. 4 더하기 9 요게 5-k가 될 거고, 그럼 13은 5-k니까 k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그림 자주 나오는지는 제가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13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주어진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y는 x-4루트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여러분 이거 식 세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니겠죠? 문제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거를 짐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죠? 자 그려줍시다. 원과 직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좌표축까지 제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려주시고 얘가 원점이 되겠죠? 그리고 직선 y는 x-4루트 2 그릴 건데 자 원이요 반지름이 2짜리이기 때문에 y는 x-4루트 2랑은 만나지 않아요. 이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을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리려고 자 이런 식으로 x축 살짝 연장해 주시고 y축도 살짝 연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x-4루트 2 y는 x-4루트 2 그릴 건데요. 자 기울기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y는 x-4루트 2입니다. 그러면 x절편 4루트 2고요 y절편 마이너스 4루트 2 나오게 되는데 자 기울기 1짜리 직선이다. 그럼 요거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울기 1짜리다? 그러면 특수각이죠. 요 각이 45도가 나옵니다. 그쵸?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요 요 직선까지 딱 수직 내렸을 때 여러분들 눈에는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노랗게 색칠한 직각삼각형 요거 근데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저기 45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의 크기도 그쵸 똑같이 45도가 되겠죠. 그럼 길이 b가 1대1대 루트 2인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랬을 때 요 길이 빗변의 길이가 4루트 2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그냥 4가 되겠죠. 그래야지 길이 b가 1대1대 루트 2가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갑시다. 요 길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길이는 4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냥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알면은 그런 거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랑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럼 정말 많은 삼각형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중에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 그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정삼각형의 넓이 있죠? 정삼각형의 넓이 지금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요 정도 공식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란 거 기억하시나요?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는 뭐랑만 관련이 있냐? 한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긴 정삼각형이면 당연히 넓이도 크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한 변의 길이가 길게 만들어주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 이런 것들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뭐 점을 여기다 잡았다 하면은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뭐 넓이가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보셨을 때는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언제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제일 커질까 그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란색 정삼각형을 만들면은
넓이가 더 커지겠죠.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는 어정쩡한 곳이 아니라 되게 약간 독특한 특별한 곳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제 이 한 변의 길이가 최소가 되냐 최대가 되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한 변의 길이가 최소 이걸로 접근하시면은 알기 힘들 수 있어요. 대신에 뭘로 접근을 하냐? 자,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길면요 높이도 길겠죠. 그쵸? 높이도 길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높이를 기준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할게요. 이런 정삼각형. 그쵸? 여기가 A고 뭐 BC 이런 식의 정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높이가 최소가 되죠. 자, 제가 A점을 바로 옆에다가 찍어 볼게요.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만들었을 때 당연히 높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부분만큼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딱 파란색으로 만들었을 때가 높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삼각형의 넓이도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높이를 구해주시면요, 이 높이 어떻게 구해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요 길이, 이 길이에서, 자, 요 길이에서 반지름 2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길이 4에서 반지름 2 빼면 되니까 이때 삼각형의 높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파란색 정삼각형은 높이가 2짜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60도, 30도짜리잖아요. 직각삼각형이. 그럼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높이에다가 루트 3분의 2만 곱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길이비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 곱하면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니까 루트 3분의 4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와요? 3분의 4 루트 3이 나오겠죠? 뭐 일단 그냥 루트 3분의 4라고 적읍시다. 자, 요게 최소가 될 때 넓이의 최소값이 돼요. 그럼 넓이가 최대일 때도 구해주시면 되는데, 넓이가 최대일 때는 이제 요 지점 봐보세요. 자, 이 길이를 높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A고 BC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때 요점 A에서 직선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쵸? 다른 점 잡아봤자 어차피 요 길이는 더 짧아져요. 즉 높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높이, 이 빨간색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하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였죠? 거기에 반지름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 더하기 2에서 요 길이는 그냥 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 길이는 6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정삼각형은 높이가 2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본 건 높이가 6짜리죠. 그럼 이거 뭐 넓이 새로 구해도 되는데, 지금 파란색 정삼각형, 빨간색 정삼각형 길이비가 1대 3이잖아요. 물론 합동이죠. 정삼각형이니까. 길이비 1대 3이니까 넓이비는 그 제곱이 되겠죠. 넓이비는 1대 9가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넓이에다가 9만 곱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3분의 36이 이 빨간색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요게 최대값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 정리를 해서 써야겠네요. 요거 3분의 4루트 3이 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루트 3 분자분모 곱하면은 1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12 루트 3, 이게 최대가 될 거고 최소값은 그냥 3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나 꼭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3번도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14번 가도록 하죠. 14번은 주어진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할 때 두 실수 mn에 대해서 32mn의 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것도 제가 이거 그림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려주시면은 일단 여기 x축, y축 그려줄 거고요. 원도 두 개 그립시다. 일단 반지름 3짜리,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그렸고요. 그럼 요거 지금 여기 마이너스 3, 3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원은 마이너스 3,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예요. 그러면 방금 그 원보다는 작게 그리고 거기다가 중심이 마이너스 3,0을 지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심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번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 직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렇게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게. 그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하겠죠. 근데 요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mn의 값 구하란, mn 곱한 값을 구하란 얘기는 그냥 저 접선을 구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 건데, 자, 원에 접한다 이런 그림 그리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원의 중심과 접선 위에 있는 접점을 이어서 뭐 표현한다? 무조건 여기 수직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 길이 2죠. 반지름이니까. 그 요 길이 3이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요렇게 볼게요. 이 마이너스 3,0 있죠? 요 점에서 저쪽 반지름 이쪽으로 수직 한번 해볼게요. 수직 내려주시면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그쵸?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요, 이 길이 할 수 있죠.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2니까 3 빼기 2 하면은 이 길이 1이 되겠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나머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 루트 2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은 요 노란색 직각삼각형과 닮음이죠. 되셨나요? 그쵸? 닮음이죠. 자, 그런데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과도 닮음이지만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과도 닮음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 얘랑도 닮음이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닮음인데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요, 저거 파란색 직각삼각형 좀 세워서 써볼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2루트 2고요 여기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은 저 초록색 직각삼각형은 좀 더 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 알고 싶냐면요, 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 알고 싶어요. 저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와 같죠.
밑변분의 높이 요거 해준 게 결국에 기울기잖아요. 그런데 닮음이기 때문에 파란 삼각형과 닮음이니까 파란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한 거랑 이 초록색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기울기 값은요 얼마가 된다? 2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루트 2란 얘기겠죠? 일단 요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기울기가 4분의 루트 2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m 값을 구했으니까 n만 구하면 돼요. 자, n을 구할 때 요렇게 해봅시다. 자,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루트 2x 더하기 n이에요. 그러면은 4y는 루트 2x 더하기 4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이 주어진 원들과 접하기 때문에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 볼게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2 더하기 4, 4, 16 해주면 루트 18 되죠.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해서 씁시다. 루트 18분의 0,0 대입하면 저기 사라지고 절대값 4n이 되죠. 요게 반지름 3과 같아요. 그러면은 절대값 4n은 3루트 18이니까 9루트 2랑 같겠죠. 그러면은 n값은 풀마 4분의 9루트 2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위의 모양에서는 y절편, 즉 n값이 양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n이 4분의 9루트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m값 나왔고 n값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32mn은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32mn은요 32 곱하기 4분의 루트 2 곱하기 4분의 9루트 2가 되니까 요 값은 그냥 3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m값과 n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물론 반대쪽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빼놓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접할 때 있죠. 요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n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루트 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32mn의 값을 구하면은 결국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면은 할만한가요? 네, 할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애초에 뭐 풀이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저는 이렇게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도 해볼 거냐면은 일단 요렇게 푸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다 좀 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주어진 요 그림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좀 더 지워볼까요? 여기 있는 저 파란색 삼각형을 생각해 주셔도 괜찮은데, 파란색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뭐 해줄 거냐면요, 이제 요거 해줄게요. 자, 파란색 삼각형이랑 이 노란색이 아니네요.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 길이비가 1대 2가 되죠. 자,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2니까 파랑 노랑 삼각형 길이비는 1대 2가 됩니다. 그럼 파란색 삼각형에서 빗변이 3이었으니까 노란색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6이 되겠죠? 자, 그럼 됐네요.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6만큼 가면은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요, m이 4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y는 4분의 루트 2x 플러스 n이 되죠. 근데 얘가 뭘 지난다? 마이너스 9,0을 지난다. 그럼 0은 마이너스 4분의 9 루트 2 플러스 n이니까 따라서 n 값은
4분의 9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시든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그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